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결국 찾아온 2분기 변동성 장세라는 주제로 지금 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이 이제 공식적으로 스탠스를 좀 변경했어요. FOMC 이후에 약간 말을 바꾸는 뉘앙스가 있긴 했는데 이제 어제 연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월 FOMC까지요. 3월 FOMC까지만 해도 기존 스탠스가 뭐였냐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퇴를 했고요. 연 3회 인하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2회 인하 이하입니다. 즉 2회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회 인하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2회 인하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드워치를 보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배팅이 이제는 6월이 아니라 9월로 바뀐 상태입니다. 확률을 잠깐 볼까요? 지금 이게 7월달 겁니다. 7월달 거를 보면은 그래도 금리 동결이 좀 우세하죠. 그리고 이제 9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금리 인하 퍼센트가 금리 동결보다는 조금 많아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확률이 여전히 33%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발표할 지표죠. 6월 FOMC 앞두고 나오는 지표가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하면 또 시장이 또 깜짝 서프라이즈한 그런 지표를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아직 포기하긴 좀 이르고요. 일단 지금 나오는 데이터는 다 3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후행 지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를 잘 추적을 해보면서 예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요게 2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변수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져서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전면전이나 그런 류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체면 치레식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싶었죠.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바이든이랑 어떻게 주고받기 하면서 이제 처리하겠다, 보복 공격을. 그런데 이스라엘 내각이 좀 문제입니다. 내각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재보복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어요. 전면전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재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보복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불확실성 변수로 지금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란이랑 이스라엘 모두 전면전이나 그리고 커다란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분을 어느 시점에서 상당 부분 반납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은 이래저래 재료를 갖다 붙이고 있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겁니다. 6월 금리 인하 선반영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그냥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그때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지수 하락이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금리 악재, 이게 문제입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리 악재, 이거를 다시 소화하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4월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리 못해도 4월 말에 발표하는 PC, 그리고 5월 FOMC가 5월 1일 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변곡은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이제 5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CP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인 스토리
CPI를 본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바닥을 잡고 그리고 CPI가 발표될 때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부에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물가 지표는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이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면서 추가 반등 사이클을 우리가 그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는 흐름이 나와 버렸죠, 지금. 그래서 금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10년물 4.5를 완벽히 넘어선 상태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했는데 결국 여기를 기술적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지지 테스트하고 재차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환경에서는 뭐 증시가 좋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만 해도 오르던 말던 증시한테는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4.5%를 넘어서는 수준부터 증시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아직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도 하고 이게 언제 꺾일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라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야 좀 금리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조금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오려면 전쟁 이슈부터 일단 일단락 돼야 될 것 같고요. 5월 2주차 때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환율도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때 1360원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1400원까지 바로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여기로 그냥 올라타 버렸어요. 올라타 버리니까 여기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긴 하거든요. 기존에 환율을 고점을 만들 때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던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딱 저항 라인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나라는 구두 개입이 들어왔어요. 환율 구두 개입이 들어와서 오늘 약간 눌러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여기를 두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 아무리 못해도 일봉상 5위평은 깨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 추세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증시도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 기준으로 볼 때는 일봉상 5위평을 완전히 이탈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스토리상으로 5월달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전에 바닥 잡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돼야 되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쟁 이슈 요게 먼저 이번 달 안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서로 전면전이나 중동전자 여기까지는 서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증시도 좀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바닥을 잡는다고 해도 바로 턴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잡는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물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있는 CPI까지는 드라마틱한 상승 추세는 나오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미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더라도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지금은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